한국이 가장 선진국 같고요. 실제적으로 대박이 난 거죠, 소위. 한국인들 중에 부자 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주면 얘를 이발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를 키우기에 영국이 굉장히 좋은 사회라서 손흥민 선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1,172명이 돌아가셨네요. 코로나에 대응 잘하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국가 이미지 상승에도 덕을 받고. 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는데요. 유럽에서는 특히 영국의 상황이 아직까지도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이웃나라 영국, 현지를 연결해서 소식을 들어볼게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에 12년째 살고 있는 직장인 김우정입니다. 네, 지금 영국 런던에 계신 건가요? 네, 런던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존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심을 1존이라고 하고, 그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존, 구존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저는 1존에 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심각하죠. 미국 다음으로 심각하니까 유럽에선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한국을 다녀왔거든요. 한국을 아, 다녀와서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비가 되잖아요. 가장 잘 대응하고 있는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라서 지난 3주간이 좀 적응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확진자랑 사망자 수가 많이 있죠. 네, 지금 미팅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통계를 보니까 영국은 29만 9천 명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예요. 그 중에 이제 4만 2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오늘 하루만 해서 1,100명 확진이 늘었고요. 정확하게는 어제죠. 어제 통계가 오늘 나오니까. 그리고 어제 18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한국 많이 그래도 줄어든 숫자인 거죠? 굉장히 많이 줄어든 수치예요,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수치고, 어, 가장 많았을 때는 4월 20일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하루에 1,17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100명, 1,200명 가까운 인원이 돌아가시다가 지금은 200명 이내로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죠. 정부 모든 기관이나 뉴스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제가 아침마다 알렉사를 통해서 이제 BBC나 스카이 아니면 경제지나 가디언 이런 뉴스를 듣는데 영어 공부도 할 겸 제가 한국 가기 전만 해도 사실 모든 게 코로나 뉴스였거든요. 음. 근데 갔다 와서는 전부 다 경제 뉴스뿐이에요. 음. 어차피 완전히 코로나가 없어지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다들 예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1,100명, 1,200명까지 일일 사망자가 그 정도로 되다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만 해도 한 300명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보고 이제는 경제를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죠. 참고로 제가 조사하면서 한국 통계도 봤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한 12,000명 정도 확진이고 총 사망자 수가 279명이니까 300명이 안 되네요. 어제 43명이 확진이 됐고 한 명이 돌아가신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라면 여전히 영국과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꿈의 숫자입니다. 영국에서도 봉쇄 기간이 있었죠. 영국은 아직까지 사실 여전히 봉쇄고요.
공식적으로 록다운이 풀린 건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풀리고 있고, 그 록다운을 완전히 해제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NHS가 뭐 어포더블 할 수 있는 수준이라든지, 하루에 뭐 사망자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가 충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근데 좀 많이 완화가 됐죠. 지지난주 한 6월 1일부터 사실 완화를 하겠다고 계속 메시지를 정부가 던졌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제적인 완화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 영국은 8시 15분이거든요. 그럼 이 시간에는 프리미어 리그가 재개장했습니다. 지난 3월 3월 13일에 리그가 중단됐다가 오늘 이제 저녁에 지금 맨시티와 아스날이 경기를 시작했겠네요. 바로. 프리미어 리그가 이제 재개막을 했는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 선수들이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소위 하얗게 불태운 그런 시점에는 면역력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되는 거죠.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운동 선수들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첼시 깡테 같은 선수는 너무 두렵고 해서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현재 축구가 한 경기당 교체를 3명까지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영국 그 FA에서 5명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너무 피로하면 그 근육에 영구적인 데미지를 또 주는 게 코로나다 보니까 5명까지 한 경기에 교체하는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물론 우리 손흥민 선수가 요 근래 워낙 잘해서 항상 출전을 하겠지만 이전에는 교체 출전도 많았거든요. 해리 케인이나 이런 친구들을 대신해서 교체 출전이 많았는데 이제는 5명이 교체가 가능하면 항상 나올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 프리미어 리그 좋아하시는 한국의 팬분들은 경기 놓치지 마시고 새벽 시간이라도 항상 보시면 손흥민 선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1.99파운드? 한 2.5유로 하나요? 한 3,000원? 3,000원 정도면 경기를 볼 수 있더라고요. 무관중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야기로 유럽에서는 그 정도 가격이면 어디서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차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영국도 알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 웨스트엔드라고 뮤지컬들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많은 뮤지컬 메이저 기획사들이 내년 초까지는 아예 그냥 문을 닫겠다라고 오피셜리 어나운스한 상태입니다. 팬텀 오브 오페라라든지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이런 주요 극장들이 여전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조금씩 그렇게 다시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에도 많은 공연이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국에서도 뮤지컬이나 로얄 오페라 하우스 아니면 로얄 발레단 이런 공연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런던에 많은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즐기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계속 닫고 있거든요. 문을 닫고 있는데 이 공연장들도 현상 유지가 쉽지 않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액터라든지 액트리스나 이런 클래식 음악 연주하시는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재밌었던 게 많은 그런 클래식 음악들 혹은 공연들을
하루 이틀 정도 무료로 보여주더라고요.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뭐 무료로 보여주면서 뭐 도네이션을 좀 유도를 하고 그것들을 쏠쏠하게 챙겨봐서 재밌었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돈을 받는 돈이 조금씩 생기는 거잖아요. 유튜브에 뭐 광고를 걸었다든지 아니면 도네이션을 받았으면 그럼 그 돈들이 그런 지금은 일거리를 잃은 이제 그런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연주자들에게 제대로 가지 않았다고 시위가 있었어요. 어, 네,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 돈을 받았을 때 그 공연을 했던 분들에게 뭐 시간이 한참 흐른 공연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찾아서 돈을 지급해야 될지, 얼마나 지급해야 될지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뭐 많은 도네이션으로 그런 분들에게 폴롱페이가 지급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것들 보면 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저력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부럽더라고요. 한국에서 공연을 못하신 분들은 뭐 대학로나 이런 곳에서 문 닫은 곳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참 버티나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면은 부럽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도 좀 제한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는 문을 열었나요? 학교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사실 반복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짧게 써머리 할 수 있고요.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이제 영국이 연합 있잖아요.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상황이 좀 다르고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좀 아일랜드라든지 조심을 많이 하는 편이고 영국은 어쨌거나 다시금 열고 정상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시 열어야 그 부모들이 사실 학생들의 부모들이 다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시기잖아요. 30대, 40대. 그들 중에는 영국에서 이제 키워커라고 해서 NHS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식료품점, 이런, 아니면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곳에 일하는 많은 이들이 발이 묶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어떻게든 다시 조금씩이라도 열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죠. 지금 카페나 레스토랑 이런 것도 다 문을 열었나요? 아, 레스토랑은 여전히 닫혀 있고요. 특히 영국은 펍 문화인데, 이제 프랑스가 카페 문화라면 영국은 펍이잖아요. 펍은 여전히 닫혀 있는데, 식당들 중에서 딜리버리만 한다면 괜찮습니다. 딜리버리는 제가 하나님 지난번 영상 중에 우버이츠를 통해서 KFC 드시는 거 봤는데 영국도 이제 우버이츠라든지 아니면 딜리버루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식당 안에서 먹는 건 안 되고요. 근데 메이저 카페들 프랜차이즈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라든지 영국의 유명한 게 프레타만제 그다음 그런 카페 체인들이 이제 테이크어웨이 위주로 다시금 열고 샵 안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다시 열고 있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또 점점 상황이 나아지면 아무래도 다시 열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펍이 다시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펍이 열린 상태는 아닙니다. 펍은 다만 이번 주부터 넌 에센셜은 자율적으로 열게 했어요. 그래서 백화점들이 열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월 말에 록다운을 시작했잖아요. 록다운을 시작하고 많은 재고가 쌓여 있잖아요. 특히 의류 같은 게 그 당시에는
겨울 상품 아니면 이른 봄 상품인데 지금은 당장 여름 옷이 팔리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영국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존 루이스라는 백화점 체인인데 그 백화점 체인을 필두로 해서 다시 이번 주부터 열었습니다. 그래서 BBC나 이런 뉴스 같은 데 보면 사진을 보실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엄청 쏟아져 나왔어요. 엄청 쏟아져 나와서 백화점 앞에서 장사진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다 마스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장갑까지 끼고 또 백화점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은 되어 있지만 그런 면에서 여전히 좀 경각심이 훨씬 덜하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마스크는 다 착용을 하는 거네요. 마스크가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리에 돌아보면 한 10분의 1도 착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런던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제야 이렇게 된 게 벌금이 있나요? 있긴 한데, 네? 벌금이 있나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벌금이 있죠. 벌금이 있고 한 번 지적 촉발 당하면 뭐 탈 수 없다든지 두 번째는 또 벌금이 있고 세 번째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제가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없고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해 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확실히 거리를 보면 예전보다 마스크를 낀 인원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제가 센트럴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기가 그렇게 주거 지역은 아니거든요. 대부분 일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실 테니까요. 다들 마스크를 이제 집에서부터 착용을 하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는 한 30% 이상 그렇게 다들 착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공원이나 아니면 여전히 길 가는 인원 중에 반 이상은 네,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좀 그래도 많이 누그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파리는 지금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그냥 느낌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자유롭게 다녀서. 그렇죠. 네. 네, 지난 주말에 특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뭐 한 6월 첫째 주? 5월 마지막 주도 굉장히 좋았는데 날씨가 좋을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잘 못 나가게 됐는데 그 정도만 보면 완전히 뭐랄까요 일상으로 좀 많이 돌아왔다고 할까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코로나가 잡히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쵸. 좀 참을 네, 만큼 참았다. 약간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런던 센트럴에 사는데 런던 아이 그 템즈강 근처에 큰 런던 아이랑 바로 옆에 세인트 토마스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와 저희 집이 가까운데요. 세인트 토마스 병원은 왜 중요하냐면 그 맞은편에 이제 영국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병원에서 보리스 존슨이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봉쇄 기간에 영국 분위기가 어땠냐면 3월, 4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월 말 4월 초에 이제 봉쇄할 때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 중에 데니 보일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트레인스포팅으로 유명한 분이죠. 2012년 올림픽 할 때 개막식 감독이기도 했고요. 감독님 영화 중에 28 Days Later라는 좀비 영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웃긴 게 주인공이 이 어떤 병을 앓아서 눈을 가리고 있다가 그것도 같은 세인트 토마스 병원이에요.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서 28일 후에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게 되는데
자기가 의식이 없고 28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볼 동안 좀비들이 영국을 습격해서 런던에 정말 죽은 도시처럼 되어 있는 영화거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BBC에서 드론 촬영을 많이 보여주는데 록다운 하는 동안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고 가장 분주한 피카딜리 서커스 위에 있는 리젠트 스트릿에도 사람이 없고 템즈강 근처에도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런 차들의 움직임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서리얼한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달에 들어오면서 봉쇄가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였고 사람들도 더 버티게 되면서 다시 좀 늘어났죠. 제가 이 영화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영화 굉장히 또 재밌는 게 그 병이 어떻게 퍼졌냐면 캠브리지 대학 연구소에서 이제 침팬지들이 동물 그 임상 실험 때문에 돼 있는데 그들을 이제 자유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동물 애호가들이겠죠. 그 침팬지들을 다 풀어줬다가 이들이 매개체가 돼서 병이 퍼진 거예요. 현재로서는 우한에서 박쥐나 이런 걸로 인해서 퍼졌다라는 게 가장 신뢰할 만한 설이니까 그런 면에서 비슷한 거죠. 네, 영국에서는 그럼 사재기 이런 것도 있었나요? 그런 문제는 없었나요? 사재기가 있었죠. 사재기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토일렛 페이퍼와 물이었고요. 그리고 신선 제품들, 이 사재기가 초반에 많이 일어나서 이제 NHS 간호사분들이 많은 시간 병원에서 일하신 뒤에 퇴근하면서 식료품점에 들렀는데 그런 신선한 제품들이 없으니 한 간호사분께서 올린 영상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어요. 이렇게 음식을 공급받을 수 없고 하면 우리가 계속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를 계속 싸워 나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자제를 해달라. 이 영상이 바이럴을 많이 탔고요. 그것도 있었고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꾸준히 메시지를 줬죠. 그런 서플라이에 있어서 가장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보다는 또 금방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식이나 이렇게 식료품은 안정화가 많이 됐는데 어, 마스크로 얘기로 되돌아가자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받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사실 많은 소규모 공장들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물론 중국이 가장 가까이 있지만 중국에서도 전략물자로 제한을 했었으니까요. 그럼 수요를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었는데 영국은 그런 마스크를 제조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 공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 그런 모든 것들이 아웃소싱이었는데 중국에서든 어디에서든 수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를 정부가 강제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실제적으로 3월 달에 낸 그런 기사들을 보면 영국에서 이제 PPE라고 하는데요.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라고 해서 그런 마스크나 니트릴 장갑, 왜 요즘 한국 먹방 보면 많은 분들이 그냥 투명한 비닐 말고 하얀색이나 검은색 장갑 요리하실 때 많이 쓰잖아요. 그게 좀 사양이 좋은 거는 의료용으로도 적합하거든요. 그걸 리필 장갑이라고 영국에선 하던데 그거를 만약에 퍼블릭이 많이 구매를 하게 되면 막상 병원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퍼블릭은 그걸 구매하는데 좀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면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냥 한국으로 치면 김장 비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쓰고 음, 코로나 환자들을 대응하고 그랬었거든요. 어, 그런 모습들을 영국 국민들이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상황에서 나까지 그걸 사회제기하자 이런 게 적었다라고 생각되는 적이 있어요. 공급이 안 된 게 가장 컸을 거고 공급이 됐었더라도 그런 정부의 메시지들이 국민들에게 좀 납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가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의료진들의 그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잠잠해지니까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의료진들이 조금 과격하게 시위를 해서 명령 잡혀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네, 일을 저도 보셨나요? 봤는데 네네. 뭐 월급도 제대로 산정이 안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좀 한국의 대구와 좀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 영국에서는 아무래도 NHS라는 게 내셔널 헬스케어 시스템에 대한 영국 국민들의 자긍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부심이 엄청나고 또 인플로이 넘버로 보면 가장 최대의 수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로 하나의 어떤 조직, 회사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위상이 있어서 그런 좀 정부가 잘 대우해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히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음, 여전히 목요일 저녁 8시가 되면 다들 나와서 이제 박수를 치는데 전국에서 NHS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하는 캠페인처럼 이렇게 캠페인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국민들의 그런 지지가 여전히 크죠. 그렇지만 이 국민들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처럼 영국 의료진들도 과부하는 분명히 있고요. 문제는 계속 정부가 이것들을 해소해 주려면 경제가 돌아야 된다는 논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어떻게든 경제를 돌려서 휴먼 리소스 혹은 다른 장비적인 리소스들을 더 투입해주겠다. 이런 미끼 아니면 제안들을 던지고 있죠. 그래서 의료 시험이나 의사가 되는, 간호사가 되는 시험 꼭 완화를 해서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까다롭게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될 것들을 먼저 투입한다든지 이런 좀 플렉서블한 제안들을 하고 있고 그것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니까 그런 식으로 현재로는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한국에서 참 대처를 잘했잖아요. 네. 영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그리고 뭐 미디어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사실 영국이 한국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대처를 잘 하든 안 하든. 왜냐하면 영국의 매트 행콕이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1월 말부터 이제 퍼블릭을 대상으로 굳이 코로나를 대응할 게 없다.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 음. 보리스 존슨도 3월까지 초까지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었거든요. 그래서 3월 초까지만 해도 그때는 이제 한국이 또 굉장히 어렵지만 또 피크를 찍고 잘 해나가기 시작한 곡점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굳이 뭐 한국이 먼저 중국과 한국이 먼저 경험을 했고 어떻게 대응을 하니까 배우자 이런 것보다 사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사태 생각을 했었어요. 뭐 날씨가 조금만 풀리면 당연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 많았었고,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도 총리도 뭐 환자들 만나서 악수하고 다닐 정도로, 물론 그래서 그 뒤에 3월 말에 확진이 돼서 되게 정상들 중에 처음으로 이제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 가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런 정도로 좀 대응을 안 하다가 무관심하다 보니 한국에 대한 관심도 없다가 그 뒤에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거죠. 국민들도 보리스 존슨 보면서 아, 총리도 이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라고 안전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상황이 되고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그러면서 한국 뉴스가 계속 BBC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이 대응을 잘 하는구나라는 인식은 정말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한국처럼 빠르게 그 당시로 보면 테스트를 많이 한다든지 그럴 캐파가 없었죠. 빠른 테스트를 할 캐파가 없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마스크라든지 그런 의료 장비들을 빠르게 수급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한국이 잘하는 건 알았지만 한국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까 113만 명을 검사를 했더라고요. 영국이 어제까지 712만 명을 테스트했습니다. 하루에 20만 명을 넘게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이 작년에 이제 통계를 보면 한국 인구가 5,100만 명이니까 그 중에 113만 명을 테스트했으니 인구의 2.2%를 테스트했는데, 영국이 그거보다 좀 많거든요. 6,600만 명인데 그 중에 712만 명을 테스트했으니까 10.7%,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테스트를 한 거죠. 굉장히 빠르게 조사를 했고, 어제 하루만 해도 14만 명을 테스트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이제 캐파가 되면, 물론 많은 테스트 킷들이 한국에서도 수입했겠죠. 우리나라의 그런 수출에 굉장히 효자 노릇을 했을 텐데, 어쨌거나 그런 캐파가 되면 또 빠르게 검사하고 장비들을 또 보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프랑스는 잘 모르겠는데, 영국 국민들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정부가 대응하는 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떻게든 믿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요 근래에 정부 대응에 대한 큰 문제는 이제 도미닉이라고, 보리스 존슨이 굉장히 아끼는 내각 일원이 있어요. 보통 총리가 부고 시에는 두 번째, 세 번째로 그 자리를 임시로 대리하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영국은 그런 거에서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보리스 존스가 코로나 때문에 사경을 헤맬 때 도미닉을 이제 먼저 내세울 정도로 굉장히 신뢰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실 정직하지 못하게 행동을 해서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한국 분들은 뭐 도미닉 순실이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그때가 가장 정부의 대응의 위기였던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좀 많이 안정화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겪으시면서 한국인으로서 이런 영국의 상황을 볼 때 좀 황당한 일들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를 쓰는 게 의무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늦은 대응이잖아요. 이제 와서 이게,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늦은 대응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재촉하지 않은 면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하라고 그렇게 강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서는 물론 그런 염치나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개개인들이 다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영국에서는 굉장히 프랑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면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나야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마스크를 사회에 다 뿌릴 수도 없는데 그걸 강제하지 않은 면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한국인으로서는 안타깝지만 이해가 안 되지는 않죠.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각 역마다 언더그라운드나 버스 정류장마다 그런 굉장히 깔끔한 디렉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제한들이 있는지, 그리고 손세정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구비가 된 걸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 제가 한국에 갔었을 때는 이제 어디에서나 손세정제를 할 수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잘 관리가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뭐 약국이나 이런 마트에서 산 걸 뭐 버스에 둔다든지 아니면 마스크는 뭐 알아서 혹은 공적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였는데 그게 가능한 사회가 있고 불가능한 사회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영국에서 그거를 그대로 하긴 어려웠을 테니까 제가 여기에서 12년 사니까 그런 면들이 이해가 안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을 거고 혹시 질문이 영,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어떤 차별을 받았다든지 그런 황당한 거를 질문을 하신 거였으면 그렇진 않았어요. 우선 제가 굉장히 안 나가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한 7주 정도 한국을 어, 그런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 좀 늘어났겠죠. 늘어났을 텐데 다들 뭐 록다운 때문에 바깥을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까지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적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 근래에 블랙 라이브 매터 시위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꼭 흑인뿐만이 아니라 아시안이나 이런 동양인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니까 그런 걸로 오히려 더 경각심을 사람들이 가지게 돼서 더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영국에서 12년째 살고 계시다고 하셨죠? 네, 2008년에 그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해야 되나 경제 위기 때 환율이 2,500원 찍었을 때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서 석사를 하고 지금 재작년에 완전히 브렉시트 이후로 환율이 1,500원으로 무너진 이런 상황에서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저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12년을 사시면서 영국에서 사는 건 어때요? 거기 살만한가요? 살만하죠. 살만하니까 사는 거고요. 한국이 힘든 점이 있었을 때, 뭐, 그 당시에는 영국이 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 그 뒤에 뭐 돌아가고 싶었던 타이밍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미루게 되다 보니 12년이 흘렀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영국에 사는 메리트가 크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이는 없고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키우기에 영국이 굉장히 좋은 사회라서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현재로서는
한국이 가장 선진국 같고요, 실제적으로. 영국은 이미 저 자신도 뭐 급여 삭감이 있었고, 이미 내년부터 세금을 추가로 올린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영국이 지금 현재로는 펄롱 페이라고 해서 고용을 유지하면 각 회사에게 80%까지 지급을 하거든요. 프랑스도 비슷한 스킴이 있지 않나요? 네네, 70%.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늘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보다 굉장히 큰 세금이 높은데 내년에는 세금까지 더 오르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 면들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평생 살아서 연금을 타고 그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정권 때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그 부인인 김용옥 여사를 통해서 한식의 세계화가 굉장히 화두였는데 프랑스에서도 인기가 좀 있었나요, 한식이? 아직 한식은 그렇게 예, 프랑스에서는 알려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영국은 아무래도 미국 다음으로 좀 소위 그런 전 세계적인 유행에 있어서 민감한 나라다 보니까요. 물론 뭐 같은 앵글로색슨인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금방금방 수입이 되거든요. 미국의 뭐 뉴욕에서 인기가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인기가 있다 이러면 영국에서도 금방 좀 유행을 하는데 한식이 2018년부터 인기가 있었어요. 한식이 인기가 있어서 런던 시내에서 굉장히 많은 그 한국 식당들이 열렸습니다. 음. 근데 록다운 때문에 이제 식당들이 다 닫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 전문점들은 가능했잖아요. 한국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배달 전문 때 덕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영국 식당 중에 프랜차이즈는 배달 전문으로 돌리지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에 뭐 직원이 이제 술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이게 일할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우리 회사에서 자꾸 일하라고 한다. 이러면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지니까 아예 그냥 배달 같은 건 포기하고 그냥 완전히 문을 닫는 거죠. 현재까지 그런 음식점 프랜차이즈들이 많은데 또 그런 많은 이 인플로이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갑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니트릴 장갑이. 그런 장갑이 없으면 이제 음식을 다루고 할 때 뭐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같은 직원들끼리도 위험하고 음식에게도 위험하니까 일을 못하겠다 하는 이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한국의 많은 샵들은 그게 뭐 한국에 있는 친지를 통해서나 이런 게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어,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영국도 계속 대한항공은 유지가 됐었거든요. 아시아나도 이제 7월부터 다시 재개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공급받은 많은 이들이 그런 장비들을 차고 대박이 난 거죠. 소위 많은 이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그래서 한국인들 중에 부자 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한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지인 한 두 명 정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음.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뭐 이런 말 하면 웃기긴 한데 기회는 참 열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어떤 음식이 인기가 좋았나요? 아무래도 덮밥 종류가 배달하기가 편하잖아요. 비빔밥 이런 거요? 네, 그런 종류가 많이 팔렸다고 들었고 또 한국의 위상이 올라간 거, 코로나에 대응 잘하는 거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국가 이미지 상승에도 덕을 받고 그리고 많은 샵들이 음식점들이 열지 않았는데 한국 음식점들을 또 많이 열었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종합돼서 한국 한식이 좀 많이 더 퍼지지 않았나 그런 음. 생각도 드네요.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혜리야, 너도 인사해. 안녕.